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 2030 세대가 문재인 정권의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 이번 보선에서 명백해진 이후에 이 2030 세대에 대한 연구가 언론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아주 특이하다고 그럴까요? 의미가 깊은 게 있습니다. 이 세대, 2030 세대는 집단주의라기보다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은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2030 세대가 반중 감정이 상당히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중국에 굽실대고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에 분노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 못할 이야기 다 하면서 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저런 모양이냐,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왜 저러냐 하는 이런 분노가 이번 선거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조선 구마사 사태라든지 김치, 동북공정, 사드 배치, 미세먼지에 대한 이 반중 감정이 젊을수록 강하다. 이게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결정적 감정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문가들의 의한 조사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MZ 세대라고 하는데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지금 나이로 하면은 15세에서 39세 사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 연령층이 전 인구의 34%나 됩니다. 유권자로 말하면은 2030 세대인데요. 대부분이 이번 2030 세대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층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어느 나라를, 주변 국가 중에 어느 나라를 가장 좋아하느냐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미국이 50% 됩니다. 미국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서는 놀랍게도 이 중국이 꼽혔어요. 중국. 북한도 싫어하고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 요 Z세대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는 일본보다도 중국을 더 싫어한답니다. 일본보다도 중국을 더 싫어하는데, 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따르면은 19세에서 29세 사이의 그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2007년에는 중국이 위협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12%였는데 2018년이 되니까 45.4%로 늘었답니다. 45.3%로. 이게 뭡니까? 11년 사이에 약 4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4배로. 반중 정서가 4배로 늘었다. 왜 이럴까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 정책에다가 대중 굴욕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분들의 생각에, 이 2030 세대의 생각에 분노를 안겨줬다는 거죠.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공정한 겁니다. 공정.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걸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질게 대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굽신거린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2030 세대가 공정에 대한 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 공정에 대해서 분노한 것은 조국 사태죠. 조국 사태가 2030 세대를 완전히 반문재인으로 돌리는 결정타였습니다. 특히 그 자녀 스펙 조작에 대한 분노죠. 그게 불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번 이 보선 이 민주당으로서는 대표죠. 보선 대표의
가장 큰 말하자면 기여자는 조국, 추미애 두 사람이죠. 누가 뭐래도 조국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그런 공정성에 대한 생각이 외교에도 딱 적용이 돼 가지고 어떻게 중국에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느냐. 그리고 유학생이,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이 참 많습니다. 중국 유학생이 많아요. 이 중국 유학생이 또 상당히 중국적으로 오만하게 행동한다는 걸 이 학생들이 피부로 느낀 것도 반중으로 도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태가 지금 한국 정치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2030 세대의 반중 정서. 그동안에 이 문재인 정권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반일 선동을 많이 했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선동이죠. 여기에 조국이라는 사람도 끼어가지고 죽창가 운운하던 2019년 사태를 생각납니다. 이번에 이 오세훈 후보 지원 연설에 나선 어느 20대가 기억납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일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는데 반일 선동 때문에 그 회사가 문을 닫아 가지고 실직자가 되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20대 30대가 느끼는 울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는 저렇게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는 국내 문제인데 시진핑한테 물어보고 하고, 시진핑에게 더구나 사드는 수도권에 배치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은 중국의 꿈과 같이 하겠다, 중국 몸과 같이 하겠다 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굉장한 나라를 격화시키는 이런 굴종적 노예적 자세, 이게 또 김정은에 대한 굴종과 딱 겹쳐가지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20대 30대의 감정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공정성에 대한 가치관을 훼손시켜서 이번 선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 하는 이 사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 옳은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60대 이상, 50대, 60대 그 이상이야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6.25의 기억도 생생하고 북진 통일을 막고 이상가족을 만들어낸 게 중공군 개입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원래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뭐냐,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성세대가 모르는 사이에 2030 세대에서 그동안 이 지난 4년 동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이제 미중 대결 구도로 들어가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대선은 국가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양 문화권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것이냐, 다시 조선조처럼 중국이 이끄는 대륙 문화권으로 회귀해 가지고 억압 속에서 자유를 잃고 집단주의적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친중 사대주의냐, 아니면은 친미 자주냐, 대륙이냐 해양이냐, 억압이냐 개방이냐, 폭압이냐 자유냐를 선택하는 이 선거에서 2030 세대가 대한민국 편, 해양문화 편, 자유민주주의 편, 시장경제 편, 미국 편에 서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